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범죄 사건 중에요,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를 이용하는 범인들은요, 특히 목격자가 적어지는 심야 시간에 택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범죄 후에 경찰의 예상 도주 경로를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는 반대로 택시기사만을 골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런 택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과 사고들에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내용은 3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10일 택시 기사인 56세의 김 씨는요, 본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 원치 않게 택시 기사가 되었었죠. 이날도 김 씨는 생계를 위해 차를 몰고 저녁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김 씨의 아내는요, 비어있는 옆자리를 보고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요, 평소 새벽 4시에서 5시쯤이면 항상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아침 7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날 대전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기다 김 씨는 평소 지병으로 심근경색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불안한 마음에서 이제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인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요, 4월 11일 아침 7시 2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불과 3분 후에 바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굉장히 빨랐죠. 전화를 받은 김 씨의 아내는요,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인 김 씨가요, 택시 안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거죠. 김 씨의 시신과 이 차는요, 대덕구 송촌동 대양초등학교라는 곳에 이제 근처에서 발견되었답니다. 한 택시기사가 이 대양초등학교 옆길에 시동이 걸린 채로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뒷좌석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택시기사였던 김 씨였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의 형사들은요, 사건을 확인하고 굉장히 참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택시 안에는 혈흔이 완전히 낭자해 있었고요. 이 피해자였던 김 씨의 뒷좌석에는 기댄 채로 누워 있었죠, 의자에. 입고 있던 겉옷이 피로 완전히 새빨갛게 물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김 씨의 얼굴과 몸에는요,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듯한 상처가 무려 28군데나 발견됐습니다. 택시 안은 바닥부터 천장까지가 완전히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김 씨의 손에는 수차례 흉기에 베었던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손의 상처를 봐서는 흉기를 든 범인에게 아주 죽기 직전까지 처절하게 저항했던 저항흔으로 보이는 조사였습니다. 자, 발견 당시 사진이 이렇습니다. 김 씨의 이 택시가 발견된 곳은요, 평소에도 인적이 좀 뜸한 곳이었어요. 발견 당시에 이 검정색 소나타 택시였는데 옆에 덤프트럭에 바짝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최초 발견자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였다라는 진술을 했었는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부딪힌 걸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쵸? 좀 크게 해드릴까요? 부딪혔다기에는 그렇게 찌그러져 있지 않아요, 차들이. 좀
급하게 붙여서 세웠던 듯한 사고를 목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이런 사고를 이유로 이러한 현장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택시는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요. 타코미터라고 해서요, 그 운행 기록 장치 아시죠? 요금 올라가는 그 기계 네모난 거, 그것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금도 그냥 있었어요. 경찰은 김 씨가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 뒷좌석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죠. 이걸 토대로 택시의 승객을 가장해서 탑승한 뒤 자신을 위협하는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흉기에 여러 곳을 찔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용의자로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원한에 의한 소행인가 아니면은 강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초반에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갈리기 때문에 초기의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했었던 거죠. 특징을 봐서는 이 사건이 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현금이 92,000원이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 현금이요.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김 씨는 사망 당시 발견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28군데나 칼에 찔려서 살해되었다는 점입니다. 블랙박스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건이 여기까지만 보면요, 어떤 면식범이나 원한 사례로 볼 수도 있겠죠. 피해자나 사망자의 몸에서 지나치게 많은 피해 흔적들이 발견되면 보통 원한 사례를 많이 의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요, 강도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우선 택시 안에 발견된 이 타코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타코미터가 꺼져 있지 않은 점을 예로 들었어요. 이것으로 봐서 면식범이나 어떤 김 씨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의 소행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타코미터가 켜져 있다는 것은 손님을 태운 채로 운행 중이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범죄자가 면식범이었다면은 미리 이 택시의 시간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해당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를 타야 한다는 건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미 누군가가 택시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방법은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가족이랑 동료 운전기사들, 택시기사들의 진술에서도 이 김 씨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 살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가정은요, 택시 승객이 강도로 돌변해서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보입니다.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가 김 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살해했고요. 예상과 다르게 이 범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금품을 챙길 새도 없이 황급하게 도주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 지점이 이제 택시 발견 지점이고, 이 주변으로 16개의 지점이 찍혀 있는 걸 보이시죠? 자, 경찰이 타코미터의 기록으로 봤을 때, 운행 기록으로 봤을 때, 범인으로 추정되는 가장 이 택시의 마지막 승객은요,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3.4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약 오전 4시 15분경에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탔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운행 기록에는 이제 주행거리와 택시가 가다서다를 반복한 시간이 기록돼 있었어요. 경찰은 예상 탑승 지점 16곳을 뽑아서 이 주변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야 시간이었고 목격자가 전혀 없었어요. 사건 현장 주변과 탑승 추정 장소 등에서 예상 시간대의 기지국 수사를 통해서 이제 범인의 흔적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고요. 약 1000여 건 정도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했던 거죠. 하지만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견되었고 살해 사건이에요. 범인은 아마
사건 현장 주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인적이 드물다고 했었죠. 그리고 주변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요, 택시가 잘 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현장 주변 거주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이죠. 경찰은 주변에서 4천여 이 택시가 발견된 주변이요, 4천여 곳의 세대를 모두 탐문했습니다. 집들이요, 주택가. 용의자는 발견을 역시 하지 못했고요. 경찰은 범인이 과거에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을 하고, 전출자, 이사를 간 사람이요까지도 수사를 넓혔지만 특정 단서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단서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인데, 사건 발생 당시에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흔적은요, 부러진 흉기와 이 신발 자국이 전부였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발견된 이 부러졌던 흉기의 길이는요, 약 10cm가 조금 넘는 칼이었다고 합니다. 김씨 몸에 난 자상과 일치했어요. 흉기의 손잡이는 택시 안에 남아있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 조사 결과를 해봤는데,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전체 길이가 한 20.7cm 정도의 중국산 칼이었다는 거죠. 택시 안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이 발견됐어요. 이 사진인데요, 신발 사이즈가 250에서 260mm 정도로 추정됩니다. 남자 발이 250에서 260 정도면요, 남자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비교적 왜소한 체구를 갖고 있거나 보통 체격 이하의 남성일 거란 추론이 좀 가능합니다. 여자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몸에 난 자상으로 봤을 때 아주 격한 몸싸움이 있었을 걸로 판단되는데, 여자였다면은 그렇게 심하게 칼을 휘둘렀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남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체격이 좀 작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피해자인 사망한 김씨는 키가 171cm였고요. 몸무게가 87kg의 건장한 체격이죠.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김씨가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범인이 격렬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칼이 부러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 동일한 중국산 이 칼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뒤졌지만 뚜렷한 단서를 역시 찾지를 못했어요. 신발 자국도 동일한 제품이 많아서 범인을 추적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하냐면은 병원을 조사해야 됩니다. 왜 병원을 조사해야 하냐면요, 28차례나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고요. 범인이나 운전자 김씨는 서로를 반드시 제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칼이 부러졌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칼을 들고 있다가 찌르거나 휘두르면서 부러졌어요. 분명히 이 범인의 손에도 상처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때 난 상처일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주변에 병원 진료 기록을 조사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추적의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탁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이던 와중에 대전역의 인근 세탁소에서 사건 발생 당일 아침 8시죠. 오전 8시쯤에 한 남성이 찾아와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세탁소 주인이 그냥 돌려보냈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세탁소 주인의 말로는 20대 초반 정도의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고, 배와 가슴 부위 쪽에 상의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것 이외에 신원을 특정할 만한 용의자 인상착의를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20대 초반 정도의 남학생 정도로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대전역 주변을 탐문 조사했지만 목격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진척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경찰이 조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택시 안의 피들이죠. DNA 검사인데요. 택시 안에서 혈흔에 2명의 DNA가 섞여 있는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죠. 2명 이상의 피가. 하나는 피해자인 김 씨의 거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범인의 거란 얘기가 됩니다. 범인은 분명히 그 택시에서 상처를 입었던 게 분명합니다. 경찰은 당시에 동일수법 전과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대조를 했지만 역시 범인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경찰의 말로는요, 이 사건의 범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 강도라는 게 접근이 쉽다는 점이 있고요. 그냥 손 들고 세워서 타면 되니까요. 그리고 소액의 현금을 노린 초범들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카드를 결제 많이 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운행 중에는. 그래서 당시 동일수법 전과자 등이나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비춰봐서 이 사건도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소행이 아닐 것이다 라고 경찰이 판단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추가 증거나 단서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16년이 된 현재 이 사건은 10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전과자가 아마 아닐 거예요. 칼을 사용하면서 손에 상처를 입는 범인은 초범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칼을 써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었는데 칼날이에요. 칼날입니다. 찌르면은 손잡이에 손이 이제 앞으로 밀려가면서 베어요. 칼날로 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을 베이게 돼 있어요. 이게 초범들이 칼을 사용할 때 쓰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택시 안에 혈흔이 남아있다, 곧 범죄자의 피면은 칼이 부러지기도 했고 이제 칼을 사용하면서 손에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인데 초범이라는 얘기겠죠. 부러진 칼이 현장에 흉기가 남았고 그리고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입니다. 격렬하게 싸웠던 이유가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김 씨가 주차한 걸로 보입니다. 차를 이곳에 세워야겠다. 왜냐하면은 택시를 운행 중에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공격을 먼저 당했었겠죠. 그리고 저항하기 위해서 차를 세웠는데 이 범인이 도망갈 거를 대비해서 보통 범인이 이제 오른편에 앉으니까요.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았겠죠. 트럭 옆에 바짝 붙여버리니까 문을 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도주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범인이 만약에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반대쪽 문을 열면 되는데 택시는 구조 자체가 이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택시기사가 앞좌석에서 그 뒷문을 잠가버릴 수가 있어요. 열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붙였겠죠. 바짝 트럭에 바짝 붙였겠죠. 그리고 내렸을 겁니다.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요. 범인 입장에서 이 택시 밖으로 나가려면은 앞으로 이동해서 운전석에 열린 문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김 씨가 서 있었겠죠. 아마 그 와중에서 이제 몸싸움이 일어났었던 거고 서로 굉장히 뭐랄까 아주 격하게 싸웠을 거로 생각됩니다. 범인 입장에서는 못 나가면 무조건 잡히는 거고 김 씨 입장에서는 못 나가게 무조건 막아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아주 격하게 움직였던 거고 결국 범인이 칼로 살해를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28군데의 상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DNA는 채취가 됩니다. 근데 용의자와 대조를 하죠. 다 이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DNA 다 채취하니까요. 그래서 대조를 하는데 맞는 DNA가 안 나온 거죠. 경찰이 지목한 사람 중에는 범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DNA가 이제 확보돼 있고요. 아직도 경찰에 보존 중입니다. 경찰서에.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DNA를 채취해서 대조만 하면은 언제든지 잡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쵸, 초범이니까 대조할 이미 기록돼 있는 DNA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목만 된다면 언제든지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아직 잡히진 않고 있어요. 세탁소에 온 그 사람이 아마 유력해 보이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낼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